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6-3 생활권의 에란블럭 세종 자이 더시티 아파트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어요. 오늘 날짜로 떴는데요. 6-3 생활권의 세종시 자이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자랑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을 받고자 원했으나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2021년도 7월 5일 개정된 거에서 투기과열지구죠. 세종도 투기과열지구니까 재당점 10년에 걸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한번 보시고요. 모집공고일 현재 오늘이죠.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구성원이에요. 세대주가 꼭 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세대 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세종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화 받았어요. 남편분이 무주택, 다시 전 세대가 무주택인데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사모님이시면 세대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도 있죠. 세대주가 되실 수도 있고, 무주택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면 거기에 자녀들도, 그리고 이제 무주택이 될 수 있으니까 무주택이신 분들 중요한 거는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성년자 공급받는 본인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세종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은 규제 지역 내 당첨자 발포일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한 건, 1인 한 건, 전체 세대에 대해서 한 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규제 지역 내에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 2명이 당첨을 신청을 하면 재당첨 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 중에 남편도 넣고 배우자도 넣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구성원 중에 아이들 앞으로도 넣으면 안 되니까 딱 한 세대에 한 개만, 한 분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 보시고요. 청약 홈페이지에서 지금 모집 공고가 떴으니까 거기에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 본 아파트의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1년도 9월 30일 주택관리번호이므로 주택 소유 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 지역 등은 청약 자건 조건 판단 기준일이 오늘 날짜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7월 16일 금요일이며 주택 공급 가격 및 세부 단지 여건 유의사항은 반드시 최초자 모집 공고일에 확인하신 후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본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지역 세종시죠. 세종에 거주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성년자가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외국인은 청약이 안 되신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므로 당첨 발표일에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인 인건만 신청이 가능하다. 재당첨에 걸린다. 이걸 보시고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규정도 적용을 받다. 당첨 제한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J 아파트가 드디어 청약이 떴는데요. 이 청약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 구성원을 말하는 거니까 주택 공급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이 되고요. 직계 비속도 포함이 되고요. 배우자의 직계 비속 또 다 포함이 되니까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비속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 주민등록 등본상의 세대원 전체가 주택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본 아파트 1순위 청약이 마감된 단지로서 예비 입주자 대상으로 추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한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된 공급계약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니까 분양권으로 들어가니까 주택 소유자로 간주가 된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청약을 할 때는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서비스로 가능하고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만 가능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신청 구분에는 아파트 무순위, 자녀세대, 취소 후 재공고 뭐 이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서 그대로 청약을 넣으시면 됐고, 무순위 접수일이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날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넣으시면 되고요. 10월 7일 날 발표를 하고요. 개별적으로 조회를 하시고 청약 홈에는 열흘만 게재를 한다고 하고요. 당일날 10월 8일 날 금요일날 서류 접수하고 계약 체결일은 10월 15일에 계약 체결이 되고요. 자녀 세대의 500%까지 입주자 모집을 선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얘가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아무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매매, 계약, 공급, 입주권 전매 포함해서 부동산 자금 조달 계획서가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로 제출, 의무 부동산 실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금 계획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 2주택 재당첨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니까 꼭 한 분만 신청을 하시라는 걸 다시 한번 유의하고 광고를 하고 있고요. 213동의 21층 3호입니다. 펜트예요. 펜트. 154 펜트로 표가 되어 있고요. 분양가격은 8억 7,500입니다. 8억 7,500이고요. 면적은 154제곱미터인 펜트하우스. 계약금 20%가 들어가니까 1억 7,500이 계약금이고요. 중도금은 1회부터 6회차까지 자기가 그렇게 세팅이 돼서 잔금 지급한 날 20%라고 지정은 돼 있는데, 대출 여부나 중도금 대출 이제 자의해서 그때 같이 한번 진행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공급대금의 확장비가 594만원에 계약시 20% 118만원이 들어가고 중도금 20%가 이제 21년도 12월 7일날 올 12월 7일날 들어가고 잔금은 입주일 지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분양대금과 계좌번호가 이렇게 자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금액 8억 7,500, 그 다음에 계약금 20%니까 1억 7,500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되고, 펜트, 와,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청약 신청 제한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지역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무주택 구성원 중에 성년자 19세 이상인 사람들이 세대 원도 가능한데요. 단 외국인만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고 청약 통장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세대 중에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거 한번 보시고, 청약 신청을 제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주택이죠. 자의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 체결자 또는 예비 입주자 중에 추가로 선정된 자는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신 분도 안 되세요. 왜냐하면 재당첨에도 걸리잖아요. 안 되시고요. 당첨되는 부적격된 당첨자도 안 되셔요. 그러니까 과거에 재당첨된 대상의 주택에 당첨돼서 재당첨자도 안 되시고 부적격 당첨자도 안 되시니까 이런 분들은 청약의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 모집 공고일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뭐 본인이나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지역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으니까 보고 같은 세대의 2인 이상이 당첨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은 당첨 청약 신청일은 10월 5일, 그 다음에 당첨일은 10월 7일, 서류 제출은 10월 8일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을 해달라는 게 지금 얘기고요. 계약은 10월 15일 날 입주자 선정일에서 자녀 세대에서 500%까지는 이제 선정을 한다는 걸 한 번 더 보시고요. 계속 누누이 강조를 해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이제 대신에 무주택인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로 보는 날짜가 있어요. 주택을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처분한 날, 등기 접수일 기준인 날 해서 처리가 처분이 됐다. 그러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처리일자로 해가지고서 모집 공고일 현재,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처리가 됐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을 완납을 했어. 그렇게 했어도 어쨌든 주택에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가 뭐 증여를 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된 경우, 명의 변경이 된 경우도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주택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주택이 있는지를 보시면 상속주택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이 되어 사업 주체로부터 52주 이사망의 부적격으로 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주택으로 소유하지 않는 걸로 보고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돼요. 건축이 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항목에 어느 항목에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요.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예를 들어 사용 승인일이 20년 된 단독주택지라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봤을 때 따른 최초 등록 기준일에 건축되어 주택으로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본다는 거고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를 이용할 경우도 무주택으로 본다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도 무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 부모님을 직계존속 모시고 있는 사람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은 주택이 있는데 나는 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보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는 폐가, 주택이 멸실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하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할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거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있죠? 무허가 건물은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하는데 소유한 경우, 이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면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형 저가주택 등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주택을 공급 신청한 경우도 주택으로 보니, 소형 저가주택을 부모님이 갖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 선정하고 미계약 세대, 미분양 난 것들을 선착순으로 받은 경우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내가 주택으로 보여지지 않을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내 상황에 맞춰서 주택이 없는 게 어떤 건지를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드디어 자이가 154, 펜트가 지금 8억 7,500에 공급이 돼요.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 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높잖아요. 당첨만 되시면 로또가 될 거라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많은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가 30일날 떠요. 그럼 30일날 뜨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니까, 혹시 제가 안내해 드린 내용 중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요 10월 5일날 청약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 계약금이 20% 들어가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읽어드린 내용이 조금 말이 빨랐거나 알아듣기 어려우셨으면은요 청약 홈에 들어가시면 무주택 순위에 들어가시면 모집 공고문이 떠 있어요. 그 공고문이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참고를 하셔가지고서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여기 당첨되신 분, 저 때문에 당첨되셨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축하해드린다는 안내 멘트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